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총은 본회의 안건 설명 및 전국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고 말씀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10시에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사실 그저께 저녁 때 같이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좀 합의를 봐줄 사항은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초안이 작성이 되면 초안을 갖고 이제 최종 문기 조정해서 이렇게 가는 일정을 잡았는데 아마 다른 당에서 어저께 먼저 소위 말한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내용 중에는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 것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만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시부터 지금 회의하고 있다가 제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결론 내리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우선 이 먼저 보고를 드리면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좀 결렬된 거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의총에서 동의를 해주신 게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이번에 낸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법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근데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 합의를 이미 봐져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일 모레면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그 정책질을 하고 또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새 장관이 그 임명이 된 뒤에 그 장관을 상대로 이 추경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또 추경 내용 자체도 완전히 소위 알바 추경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세금으로 이 공무원을 갖다가 1,500명씩 지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지금 최종 합의가 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심의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지난번 의총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추경을 계속 논의해야 하겠다. 이 문구를 끝까지 고수를 여당에서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얘기는 합의문에서 우선 그런 문구 자체를 전혀 넣지 말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저께 저녁 회의에서도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로 해서 끈을 갖다가 해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거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뭐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 비공개 때 또 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만약 결렬이 이게 돼서 더 진행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청문회는 계속 해야 되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잡는 거 간사들 간에 각 소관위원회별로 지금 되게 27일 날 기재위원회 국세청장 청문회가 있고 28일, 29일에 또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국방장관이라든지 또 29일인가요? 그때는 아직 의결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29일 날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거는 의사일정을 합의를 봐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오늘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은 하지만 원래 오늘 합의 사항에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하는 거를 심사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오늘 의원총회가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결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과 지금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문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비리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한 세 분이 있었죠. 그 두 분은 좀 임명이 강행이 됐고 김희수 헌재 재판관 소장은 지금 그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최근에 절대 부적격 또 신 3종 세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지칭한 절대 부적격 신 3종 세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선 첫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이 교수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2007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논문 표절을 공격을 해서 그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결국은 낙마하게 되는 이것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의 논문 그렇게 공격할 때 이분은 더 심한 논문 표절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소위 안보관이나 국가간에서도 과거 미군 철수 또 한미 동맹 폐지 주장에 가담을 했던 분입니다. 또 언론에서도 지금 교육부 장관 이 사회부총리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 될 수 있느냐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들끓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적격 신 3종 세트에 당연히 포함되는 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해참 총장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씩 이 2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이 자문료를 수수했습니다. 또 방산업체에 가서 월 800만 원씩 자문료 수입료를 통해서 방산업체 밀착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또 월 이렇게 3천만 원씩 받았어도 그냥 활동비 조금 받은 거다. 얼마 받았는지도 난 모른다. 지금 이런 거짓말 해명까지 하고 있어서 더 의혹이 또는 분노가 더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군 납품비리 수사 중단 지시 의혹도 지금 또 제기되고 있고 또 연평 해전 후에 공적심사위원장으로서 셀프 무공헌장 받은 의혹도 또 제기되고 있고 제가 다 나열을 못하지만 지금 도와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까 김학용 의원께서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 오셔서 이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조목조목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분도 부적격 신 3종 세트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과 해명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고 또 임금체불 관련 기업에서 사회이사로 제적한 그 업무 연관성 노동부 장관을 되겠다는 사람이 임금체불 문제에 의혹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에 휩쓸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적폐가 있는 분들을 임명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대 학생회에서 과거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지금 학생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후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부적격의 그 신 3종 세트라고 규정을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강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철회를 종용하시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자꾸 이런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소위 그 필요 없는
그 시간 낭비와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번에 이 신삼성센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되는 것을 막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본회의 이후에 우리 당 소속 우리 교문위, 국방위, 환노위 해당 상임위원들과 청문대책 특별 회의를 제가 개최를 하고 그 위원님들과 좀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전략과 우리의 각오를 좀 다질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협치라고 했던 것은 이미 실종돼 버렸고 독선과 독주 또 협치 파국 인사 참사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비판과 견제 기능을 저희들이 확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할 일은 이런 문제가 원내 지도부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107명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로 여기고 모두가 전략과 또 지혜를 짜내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청문회에 임할 때 이 전국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지혜와 헤아를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씀과 또 청문회에 대한 말씀 또 현재로서는 그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봐주는 것으로 오늘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한 원래 합의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여건이 허락된다면 비공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현재 정책위원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국민 중심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피는 정당으로서 민생 AS 센터를 출범시켜서 국민 속으로 찾아갑니다 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2탄으로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업계와 간담회 또 현장 방문이 있었다는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드론이 이슈가 되는 것은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성주 골프장을 공중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하늘 구멍이 뻥 뚫린 우리의 이러한 현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술 수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4차 산업에 발전시키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점검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관련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민생 AS 센터가 가능하면은 매주 1회씩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6개 분과 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은 많은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 있으시면 주시면 민생 AS 센터가 보다 국민 속으로 찾아가서 우리 국민의 지지받는 국민 중심의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 간사들 간의 각 소관위원회별로 지금 되게 27일 날 기재위원회 국세청장 청문회가 있고 28일, 29일에 또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국방장관이라든지 또 29일인가요? 그때는 아직 의결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29일 날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거는 의사일정을 합의를 봐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오늘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은 하지만 원래 오늘 합의 사항에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하는 거를 심사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오늘 의원총회가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결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과 지금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다른 당에서 어저께 먼저 소위 말한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내용 중에는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 것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만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시부터 지금 회의하고 있다가 제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결론 내리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우선 이 먼저 보고를 드리면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좀 결렬된 거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의총에서 동의를 해주신 게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이번에 낸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법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근데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 합의를 이미 봐져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일 모레면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그 정책질을 하고 또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새 장관이 그 임명이 된 뒤에 그 장관을 상대로 이 추경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또 추경 내용 자체도 완전히 소위 알바 추경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세금으로 이 공무원을 갖다가 1,500명씩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지금 최종 합의가 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심의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지난번 의총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추경을 계속 논의해야 하겠다. 이 문구를 끝까지 고수를 여당에서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얘기는 합의문에서 우선 그런 문구 자체를 전혀 넣지 말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저께 저녁 회의에서도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로 해서 끈을 갖다가 해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거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뭐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 비공개 때 또 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만약 결렬이 이게 돼서 더 진행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청문회는 계속 해야 되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총은 본회의 안건 설명 및 전국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고 말씀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10시에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사실 그저께 저녁 때 같이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좀 합의를 봐줄 사항은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초안이 작성이 되면 초안을 갖고 이제 최종 문기 조정해서 이렇게 가는 일정을 잡았는데 아마